저는 감리 일은 한 10년 넘었죠. 10년 넘었고요. 근데 감리사를 일로 할 때 뭐 10년이 넘었다라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경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실제 일만 보면 SIPM 출신들이 있죠. 대기업. 삼성 SDS나 LG CNS 여기가 엄청 잘해요. 그래서 감리를 많이 했다고 실력이 절대로 비례하지 않아요. 그거는 전혀 관계없고, 그리고 제가 실제 감리를 하면서 얘기를 드리면, 제가 원래는 총괄을 잘 안 했어요. 사실 총괄이 좀 피곤하거든요. 좀 피곤해서 하지는 않았는데, 올해부터 총괄 감리를 했죠. 이제 다른 목적이 있어서 총괄 감리를 하긴 했는데요. 그리고 감리회사 중에 웬만한 회사는 거의 다 다녀봤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엄청 많이 알아요. 뭐 조건이나 실질적인 내용도 엄청 많이 알고, 단지 얘기를 드리면, 제가 이제 사실은 올해 7번 제안 발표를 했는데, 감리에서 현재 5번 수주를 했어요. 저는 6번 수주라고 봐요. 하나는 반칙이었어요. 물론, 그거를 증명해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7번 제안 발표에 5번 수주 없습니다. 감리회사에서. 그런데, 어떻게 했냐?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냐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감리사를 따는 건 감리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어느 타이밍이 있건. 안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감리 안 할 거면 감리사가 여러분들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감리를 하겠다라는 건데, 어떻게 했냐면, 간단해요. 감리하는 사람들은 기술사 아니면 감리사잖아요. 그죠? 근데 다 똑같아요. 다 기술사고 다 감리사예요. 여기서 누가 더 잘났냐?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당연히 있는 거고요. 이거는 뭐 얘기할 게 없는 거고, 나 기술사고 나 감리사니까 뭐 해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발표할 때 그런 소리도 안 해요. 근데 누가 필요하냐면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실제 이런 사람이 대우를 받아요. 감리사나 기술사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있고, 그죠? 그 조건이니까, 그죠? 그거는 무조건 있고, 색깔이 있어야 돼, 색깔이. 색깔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감리사에도 DB가 나오죠. DB가 나오는데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SQLP를 원해요. SQLP. SQL을 제대로 튜닝할 수 있는 사람. 모델링 말고요. 가끔가다 DAP 생각하는데 DAP는 실제 감리를 하면요. 남의 시스템 DB 모델링 보고 이렇게 제안할 수는 있지만 실제 고칠 수 있을까요? 감리가 그걸 지정하겠다고 DB 모델을 다 엎어버려요? 그럴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별 도움이 안 돼요, DAP는. 단지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죠, 좋은 방향을. 그래서, 근데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감리 플러스 이거 있으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색깔이라는 얘기가 이런 거고, 두 번째는, 저희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개인정보 영향도 평가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감리를 하면 이제 그렇게 같이 공부를 하시는데, 사실은 감리만 봤을 때는 저희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모의 해킹 전문가가 필요해요. 실제 할 수 있는 거. 뭐 개념 말고요. 책에 나와 있는 뭐 이런 개념 말고 진짜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당연히 대우를 받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 명이 더 필요한데요. 저는 이걸 잘 못해요. 제가 하나 수주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 때문에 못했어요. 여기에서 내가 질문해서 졌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안서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에요. 나의 잘못이에요. 100%. 그게 뭐냐? UI, UX. UI, UX 전문으로 하시는 교수님들 앉아서 질문을 하는데 제가 대답을 똑바로 못했어요. 이건 100% 저희 잘못이에요. 이 세 가지 색깔,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셋 중에 하나. 그리고 감리를 할 때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감리사도 있지만 여러분도 아시죠? 감리원도 있죠. 그죠? 감리원도. 감리원은 교육만 받으면, 아마 경력 좀 되면 교육만 받으면 라이센스 나오죠. 그죠? 감리원. 감리원이어도 이렇게 있으면 괜찮아요. 감리원이어도 이렇게 있으면 얘기가 달라요. 얘기가 충분히 달라요. 그거는 제가 실제
뭐 감리하고 실제 뭐 하다 보니까 뭐 알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되는데, 감리를 하면 저는 이제 한 달에, 이제 다음 주도 제가 감리인데, 한 달에 2주만 합니다. 2주만. 그러니까 2주만 하는 이유는요, 다른 일 하려고 그래요. 다른 일 하려고. 다른 일 하려고 그러고, 연말에는 감리가 굉장히 많아서 거의 풀로 돌아가요. 근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연말에만 반짝 벌고 연초에 놀면 꽝 아닌가요? 예,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전반적으로는 풀로 돌아가는데, 계약 방식에 따라서 연봉제, 예,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실적제, 그 다음에 비상근,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정직원으로 보면 1, 2번은 정직원, 1, 2번은 정직원, 3번은 정직원 아닌 사람,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돼 있고, 3번 같은 경우는 이제는 사실 연말에 밖에 일을 안 해. 이거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본인이. 예, 뭐 나는 땄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떡하냐. 예, 그럴 일은 없어요. 네, 그럴 일은 없어요. 예, 감리원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는 안 될 수도 있지만, 감리사가 있으면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본인이 선택할 수 있고, 그래서 연봉제는 간단해요. 감리만 할 수 있으면 아주 좋은 대우를 받기가 어려워요. 나는 감리만 할 수 있으면. 그 얘기는 뭐예요? 감리회사라는 거는 어떻게 먹고 살아요? 감리를 하고 제안을 하고 발표를 해서 수주를 내서 먹고 살죠. 그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감리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어떤 직무 뽑았는데 그 직무 하나밖에 못하면 거기에 큰 대우를 바라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요. 물론 제가 회사별로 연봉은 다 알고는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할게요. 일반적으로 5,500에서 6,000 정도 돼요. 연봉제로 하면. 이 정도 되고, 이 정도를 못 받는다 그러면 뭔가 있는 거예요. 뭔가 있다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는 큰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삼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삼성은 체계화된 방법을 통해서 정해진 룰을 가지고 직원들의 연봉을 결정하고 그러는 거죠. 사실은 대기업이라는 게. 그죠? 근데 여기는 우리가 아는 뭐 제일 커봤자, 근데 수익률은 엄청 좋은 회사예요. 수익률은 거의 뭐 안내 못지 않아요. 수익률은. 이득으로만 봤을 때, 기업의 이득으로만 봤을 때는 엄청나요. 근데, 봤을 때, 이력서를 딱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어떤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을 물어봐서, 야, 연봉 그렇게는 많이 못 주겠다. 근데 거기서 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하면 그 연봉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싫어요 하거든요. 안 한다고. 그럼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제 의미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약간 좀 개겨도 된다고요. 약간 좀, 그렇게 받을 수가 있고요. 실적제는,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2주를 보장해 주는 게 있고, 보장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둘 다 4대 보험 뭐 이런 건 당연히 다 들어가요. 여기 1, 2번까지는. 정직원이니까. 법적 정직원이에요. 2주를 보장하면 일이 없어도 무조건 2주의 월급은 나와요. 보장해주면.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예요. 저는 이것만 해요. 이것만. 왜냐면 이게 연초에 아시죠? 저는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감리하다가 중간에 LIG 시스템에 잠깐 들어갔는데, LIG 시스템은 사실은 뭐 돈적으로는 솔직히 되게 좋았어요. 근데 감리를 하면 문제가 이거예요. 막 제안서를 쓰고 LIG에서 SI 한다고 막 이러다가 그냥 월급 조금만 낮추면 훨씬 편한데, 뭐 자꾸 요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람이 편한 맛을 안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끝내는 오래 못 다니고, 나 그냥 돈 조금 덜 벌고 그냥 내 인생 살겠다. 내 인생이라는 건 이거예요. 내일 나 여행 가겠다 그러면 가요. 결정하면. 그 외부적인 요소에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내 인생 살겠다라는 건. 내가 조금만 낮추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로 하고, 근데 대부분의 감리 처음 하시는 분들이 처음 하실 때는 이거를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은 뭐가 문제예요? 연초의 문제죠. 연초의 문제예요. 이렇게 계약을 하면. 근데 제가 아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거의 다. 그리고 처음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처음 접근할 때 강한 압박? 그것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시겠지만 총괄 감리는 감리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지만 가능해요. 감리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지 가능하고요. 비상근은 말 그대로 일할 때만 받는 거고, 그래서 저는 뭐 일당으로 치면 30만 원 받아요. 30만 원. 그러면 이제 2주에 그러니까
300인가요? 예, 300이고 4주 하면 600인 거고. 예, 4주 하면 600인 거고. 그러니까 7월 이후, 6월 이후에는 4주 내내 돌아가요. 근데 이제 제가 결정해요. 스케줄 보고. 예,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여기에서 하나 더 권고하면, 이런 거 할 수 있으면, 저 2주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거는 능력이 안 돼요, 제가. 이거는 능력이 안 돼갖고, 아무튼 능력이 안 돼요. 근데 이 두 개는 제가 할 수 있거든요. 이 두 개는. 그래서 나머지 일주는 뭘 하냐면, 모이에킹 들어가고요. 나머지 일주는 이 두 개, 혹은 기술사, 감리사, 혹은 뭐, 보안기사, 기타 등등 강의 하나 들어가고. 그래서 4주를 채워요. 그리고 그만하고 싶으면 그만하고. 예, 쉬고 싶으면. 근데 지금 8월 23일인가 제가 싱가포르에 있다가 돌아왔는데 하루도 안 쉬었어요. 지금까지. 예, 뭐 토요일 다 쳐서 뭐 감리를 하건 모이해킹을 하건 DB 튜닝도 한번 했죠. DB 튜닝을 하건 전부 계속 풀로 돌고요. 이제 연초는 조금 한가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고 각각의 어떤 기업이 어떠냐 뭐 그리고 할 때 이런 건 어떠냐 그거는 사실은 제가 공개된 자리에서는 얘기할 수 없고 예, 나중에 카메라 끄고 얘기해야죠. 그죠? 기업명 얘기하는 정도까지 나오면, 이렇게 이건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뭐 요 정도로, 얘기를 드리고요. 이렇게 그저 오전에, 토요일 날 오전에 와서 이렇게 듣느라고도 고생들 많아요. 뭐 피가 되고 다 살이 되는, 학습 활동이, 되기를 바라고요. 네.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오후 강의 또 해주실 텐데, 또 그 분야가 오전에 DB 분야 하셨고, DB 분야마저 그 남은 내용들 해주실 거고, 그 다음에 정보보안 분야 할 테니까, 아까 설명한 것처럼 정보보안 분야는, 감리사 공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은 정보보안 기사, 막 지금 다들 따르고 계신데, 그거 공부하시는데 좀 더 도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혹시 여러분들 학부 강의 중에서 교수님 감리사 공부하는데 좀 필요한 강의 있어요. 그러면 신청하시면 대학원 조 교수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락하시면은, 그 필요한 강의들 듣게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후반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원우들 중에서 감리사를 이미 그 취득한 김경아 원우한테서 잠깐 동안으로 이렇게 나는 이렇게 공부했다 또는 이렇게 공부하면 좋겠다. 우리가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때는 좀 거짓말도 들어갈 수도 있고 좀 뻥을 칠 때도 있고 아까 내가 팔굽혀펴기 300개 한다고 했잖아. 뻥이죠. 네. 자, 그래서 본인이 편한 스타일로 얘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자, 김경아 원우사 감리사님, 네, 네 박수. 네, 김경아라고 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왔는데요. 뭐 하도 오래돼서 사실 드릴 말씀이 별로 없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잠깐 와서 그동안 자격증이 몇 개인지 좀 세봤더니 한 열 몇 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보안 관련돼서 또는 또 IT 관련돼서 자격증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경력이 한 20년 정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때마다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자격증을 땄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감리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날 갑자기 따겠다라고 마음먹으면 되는 자격증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원일 때, 대리일 때, 과장일 때 그 단계에 맞는 자격증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자격증이 예, 그 단계에 뭔가 내가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계속 이제 이어가면서 공부를 해나가면 어느 시점에 감리사도 되고 기술사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평소에 예, 공부하는 마음, 예, 업무를 하면서도 보통 이제 내가 하는 일, 내 것만 보통 알려고 하거든요. 근데 주변에 보면 혼자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안을 했지만 주변에 네트워크 하는 분들, 서버 하는 분들, DB 하는 분들, 또 개발하는 분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옆에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보안만 하면 보안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들 하면서 계속 옆에 분들을 관심 있게 보고 친하게 지내고 계속 설명을 듣고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관심을 갖는 만큼 알게 되는 것 같고 그것들을 이제 뭔가 자격증이라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예, 정리를 하고 자격증을 따고 예, 따고 나면 또 다음이 보이고 이렇게 이제 됐던 것 같고요. 감리사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왜 따게 됐냐라고 보면 공공 쪽에 이제 SI를 조금 했었는데
감리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감리하시는 분들이 엄한 얘기들을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이 해서 도대체 얼마나 잘났길래 감리를 하시는지 나도 한번 따보겠다 하는 이제 욱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사실 한 3개월, 4개월 정도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3, 4개월 만에 붙은 것들은 평소에 IT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제 지켜봐 봤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공부라는 것 과정을 통해서 정리가 됐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감리사 공부하다 보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과목이 굉장히 많고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러면 앞에 걸 이제 예를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뭐 소프트웨어를 보고 뭐 시스템 아키텍처 보고 보안 보고 한 바퀴 돌고 나면 앞에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예, 왜냐면 범위가 워낙 넓고 책이 굉장히 두껍거든요. 그래서 5과목을 다 보고 나면 일반인이 본다라고 하면 1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1년이 걸리든지 뭐 6개월이 걸리든지 다시 돌아오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내가 시험을 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때부터는 정말 앞만 보고, 예, 정말 빠른 주기로 다시 돌아야, 예, 그래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고 두 번째 봤을 때는, 예, 또 빠른 주기로, 더 빠른 주기로, 두 번째로 보니까 또 빨라지잖아요. 두 번째로 볼 때 더 빨리 봐서 다시 돌아왔을 때는 더 기억이 나고, 이런 사이클을 계속 줄여나가면서 마지막에 시험에 이제 시험을 한 달, 뭐 1, 2주 남겨놨을 때는 하루에 한 과목씩 예, 볼 수 있는 정도까지 가야 예, 마지막 시험 봤을 때 그 기억을 가지고 시험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하는 방법들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예, 공부를 해나가고요. 시험을 봐야겠다라는 목표가 생기면 이제 그때부터 집중해서 하는데, 예, 집중해서 반복할 때 계속 주기를 줄여가면서 그 기억을 가지고 예, 시험을 봤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 번도 떨어진 적은 없어요. 예, 다 한 번에 붙었습니다. 예, 이상. 예, 이상입니다. 예. 오전부터 장시간 이렇게 그 고생을 강사님도 고생하셨고, 여러분들도 앉아서 듣느라고 고생들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다 못했더라도, 처음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고, 또 이제 여태까지 준비해온 거에 좀 핵심이라도 하나라도 두 개라도 이렇게 건진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제 클로징 하기 전에 오늘 전체 강의 내용을, 혹시나 여러분들 그 이후에 공부하는 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해서 오늘 강의랑 연결을 지어서 제가 임 강사님한테 좀 갖고 계신 책하고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강의 하신 거하고 내용을 어떻게 조합시킬 수 있는지 그걸 좀 부탁을 드렸어요. 안 하시겠다 그러는 내용을 제가 이제 억지로 일단 길이라도 여러분들한테 알라고 하는 참조라도 하시라는 거고, 여러분들 다 성인이시니까 이거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걸 하시라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베스트에서 하는 경우는 이렇게 할 수 있다를 설명해 주시는 거니까 오늘 강의 위에 또 그런 길을 한번 들어보시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자유롭게 Q&A 할 거니까 앞에 강의 내용 플러스 또 이후에 또 그 뒤에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혹시 그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임 강사님. 예, 아무튼 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 목적은 감리사 합격이니까요. 예, 목적이 분명하니까 일단은 빠르고 짧게, 예, 빠르고 짧게 본다요. 예, 아까 그 후기 말씀하신 거 있죠? 그게 모든 시험의 공통점이에요. 빠르고 짧게 돌리는 거. 한 책으로 천천히 갔다가는 끝나요. 어떤 시험을 공부해도. 이게.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감리사 공부하는 사람한테 추천하는 책들은 첫 번째 1번. 누구나 보는 거. 제 책이 아니네요. 그죠? 최은만 교수님이 있어요. 저도 뵌 적은 없어요. 소프트웨어 공학. 네. 물론 제가 자체 집필한 게 더 좋아요. 좋긴 한데, 그거는 이제는 그 판매가 안 되고 사이트에서 그런 거라서, 아무튼 그거는 이제는 수강 신청한 사람한테만 주니까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 SQL 전문가.
SQL 전문. 아까 얘기했죠. 근데 이 책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너무 두꺼워요. 이만해요. 이게 보다가 질려요.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은 설명이 있어야 돼요. 설명이 있어서 한 4일 만에 탁 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보는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권고하지 않아요. SQL 모르는 사람이 저 책을 사서 이렇게 본다? 한 10장 넘기는 순간 다 그냥 그대로 꽂아둘 거예요. 너무 두꺼워. 폰트 조금해요. 그래서 그게 조금 문제긴 한데, 만약에 이제 강좌를 듣게 되면 요게 이제 듣는 이게 있어요. 이 책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그걸 듣고, 왜냐면 이거는 저희가 이제 뭐 때문에 했냐면요. SQL P 때문에 했어요, 사실은. 근데 SQL P 레벨로 공부를 해버리면 감리사 DB가 웬만한 게 다 해결이 돼요. 굳이 뭐 합격의 기준을 놓고 간신히 붙게 붙을 필요 없잖아요. 확 올려서 붙고 관련 있는 거 다 따도 되잖아요. 예, 그게 더 좋고 또 P가 가치도 있으니까. 근데 혼자 보는 건 절대 권고하지 않습니다. 절대 권고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 이름이 까먹었는데. PM복 플러스 있죠. 누군데? 삼성 SDS 다니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지금도 다니는지 모르겠는데요. PM복 플러스에서, 이거 옛날부터 유명한 책이에요, 이게. PM복에서. 사업 관리의 가장 기본이 PM복이거든요. 그래서 PM복, PMP, 뭐 PMB 그래야 돼. PMP 그래야지 맞을 거예요. PMP 플러스. PM복이 아니라 PMP 플러스. 그 다음에 네 번째. 절대로 얘기하지만요. 공부할 때 이거 돈 아끼면 안 돼요. 네, 정말로요. 이 시험은 단순하게 뭐 조그만 자격증 하나 따고 말고가 아니에요. 따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감리사 공부하는 중에요. 제가 장담하는데요. 2천만 원만 주면 감리사증 줄게. 그럼 줘요, 사람들. 정말이에요, 이거는. 그만큼 사람이 살고 못 살고의 게임이 돼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특히 책값 2만 원인데 3만 원인데 이러면 하지 마세요. 솔직히 이러면 하지 마세요, 차라리. 예, 그래서 PMP 플러스. 그 다음에 보안책은 이건 당연히 이기적을 봐야죠. 이게 아주 좋은데. 당연히 이기적이잖아요, 제목이. 예, 다 팔렸어, 올해. 내년에 나오는 건 끝장이에요. 네, 2018년도 버전은 완전히 끝장이고요. 예, 이건 뭐 실전 보안기사 문제와 100% 똑같습니다. 문제 순서와 지문의 순서까지. 10회 보신 분은 A형 답안, 제가 10회에는 A형 받나? B형 받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써있어요. 제가 A형 받는지 B형 받는지. 그거부터 완전히 똑같아요. 정말로. 저만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이 합니까? 물어보죠. 그거는 기밀이에요. 기밀이라서 말을 못해요. 네, 그래서 저희는 보안기사 시험 보면은 바로 다음날 올라와요. 풀이가. 이게 틀리면은 본 사람이 기억이 나기 때문에, 엉터리인데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습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분명히. 예, 제 블로그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이거에서 여러분들은 그래도 보안에 조금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기출풀이로 들어가도 돼요. 바로. 요거의 기출풀이. 요거의 기출풀이로 들어가서 감리사 문제를 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다섯 번째가 이제는 또 이거 어쩌면 절판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시장성이 별로 안 좋아서 감리사 정보시스템 이기적 정보시스템 감리사죠. 기출풀이. 이게 좋기는 한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지금 있는지 없는지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감리사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 책이 더럽게 비싸요. 신화공의 정보시스템 감리사. 이거 너무 오버해서 비싸, 이건. 이거 뭐냐면 책이 이렇게 두꺼운데요. 문제는 뭐냐면 PDF를 출력한 거예요. 이건 다 제 주관이에요. 다 주관이니까 제가 틀릴 수도 있다 생각하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PDF를 출력하다 보니까 혼자 공부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다 어느 정도 혼자 공부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공부할 때 이 정도 보고 여기에 이제 마지막 하나를 보죠. 공무원 수험서. 네, 공무원 수험서에 나와 있는 뭐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구조,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두꺼워질 거잖아요. 엄청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돼요? 한 문제 한 문제 연원하지 말고 전체 그림에서 형광펜으로 밑줄 긋고 계속 돌려요. 그래서 대충 기억나게, 전체적으로.
마지막 한 문제 한 문제 가지고 따지는 건 막판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 사이트가 제일 좋아요. 사실은. 이게 이제 정보처리 기술사라고 적혀 있는데, 감리사 포함이거든요, 이게. 감리사 포함이어서, 저희는 갖고 있는 것 중에 이게 제일 좋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요. 그냥, 어차피 뭐 얘기한 김에 화끈하게 하죠, 뭐. 얘기한 김에. 잘 모르는 게 있는데, 동영상 사이트를 보려니까 이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는 비교를 하겠죠. 다른 데와 어떤가, 그죠? 우리는 이게 메인이 아니에요, 이게. 이게 메인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동영상 전체가 1200개가 넘고, 유튜브 메일로 날아가는 동영상은 3000개가 넘어요. 단지 이거 자꾸 귀찮게 이렇게 바꾸기 귀찮아서 그냥 냅둔 거고, 이 사이트의 메인은 사실은 이거예요. 여기 온톨로지. 요거 하나 만드는데, 왜? 용어를 알아야지 말뜻을 이해하잖아요. 용어를 모르면 말뜻을 모르죠. 이거 660개의 단어와 이 설명을 제가 만든 거예요. 6개월 걸려서. 그래서 음성도 있죠, 플레이. 체크하고 돌리면, 저장했다 그룹에 돌리면, 스마트폰에 끼면 계속 돌려줘요. 왜? 아무리 설명을 잘하고, 아무리 자료가 좋아도, 제가 여태까지 고민했던 건 뭐냐면 이거예요. 빨리 사람들이 잊어버리더라, 이거야. 예, 그러니까, 모르겠어. 그러니까 용어에 대한 훈련이 없으면, 기술사나 감리사가 될 때 문제가 되더라, 이거예요. 네, 두 번째. 특허 받은 것도 이거로 받은 거고요. 사실은. 이거는 온라인 교육의 문제점이 뭐죠? 강의가 길면 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의가 좋아도 오래되면 집중이 안 돼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한 10분?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255개의 동영상을 갖다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거 플레이하면 나와요. 10분, 15분짜리로. 네, 10분, 15분짜리로. 근데 저런 식의 교육은 단점이 뭐예요? 탑이 안 보이죠. 전체가. 네, 그래서 이걸 만든 거예요. 아까 그 감리사 책 뭐 그런 거 있죠. 얘는 기술사 감리사 다 포함이라고 그랬어요. 기술사 감리사 전부 다 포함이고요. 이거 테더링이라서 느린 거예요. 왜 이렇게 느린 거? 자, 아무튼 뭐 이거 자꾸 안 나오는데 느려서 그런 건데 아무튼 이 책별로 동영상이 있어요. 책별로. 그래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고 단지 제가 올해부터 원래는 이제 옛날에 작년에는 안 했어요. 제가 왜 안 했냐면 감리사 모의고사를 오프라인에서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1월부터 감리사 모의고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매주 시험을 볼 거예요. 120문제씩. 그러면 지금 오늘은 이제 좀 시간 제약이 있어서 조금 그렇긴 한데 문제를 풀면 제가 보통 풀이를 하면 이렇게 해요. 와, 이게 닫았구나. 여기 있네. 예를 들어서 풀이를 강의하면 이렇게 해요. 스니퍼죠. 그죠? 스니퍼. 그럼 스니퍼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프로미스 큐어스 모드도 있고 노멀 모드도 있는데 이 단어에 있는 모든 이론을 요 문제에서 다 설명해요. 그러니까 풀이 한번 하려면 20개 하는데 4시간에서 6시간 걸려요. 20개 하는데. 네, 그래서 저 그렇게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12월 말에 공지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월부터 이제 모의고사 형태로 초보자건 고수건 전부 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형태로 들어가고요. 뭐 이거 테더링 꺼졌는지 뭔지 뭐 왜 안 나오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안 나오지. 제가 이거 크롬을 막아놨어요, 사실은. 네, 크롬을 막아놨어요. 익스플로어에서만 열어놨어요, 얘는. 자, 아무튼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과정은 뭐 감리사가 시험을 계속 늘리려고는 하는데 응시자가 없어서 1년에 두 번을 안 하는 거예요. 응시자가 보통 한 5, 600명 되거든요. 5, 600명 되는데요. 근데 1년에 한 번 시험 보는데 가장 큰 게 뭐냐면 제 생각엔 6월 달에 시험을 봤는데 그 다음부터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멍 하는 거죠, 멍.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감리사가 목표면 당연히 감리사에 올인해서 가시고, 그 다음에 7월이 되면 그때부터는 기술사로 돌려서 다시 하세요. 그리고 자격증이나 학력이나 재산은 전부 다 양극화예요. 돈만 양극화되는 거 아니에요. 자격증도 가진 사람이 다 가져요. 학력도 가진 사람이 다 가져요. 그러면
셋 중에 하나는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네, 정말이에요. 저는 얘기하지만 2007년도까지는 정보 보안에 관심이 없었어요. 2007년도에. 2007년도에 마크 애니의 그 정보 보안 컨설팅 보고서 그거 하나 보고 제가 진로를 바꿨거든요. 보안하고 빅데이터 전문가 둘 중에 하나 고민하다가 DB 좀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DB는 남들 집에 갈 때 못 가요. 저녁에 작업이 있어. 제가 DB가 그게 싫었어요, 그게. 그래서 보안하자. 그래서 보안으로 했는데 정말 웃긴 건 2007년부터 전환해서 단 2년 만에 남들 보안하는 사람들이 있는 자격증뿐만 아니라 프로젝트까지도 다 해봤어요. 왜? 기회를 주더라고요, 기회를.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도양증권 다닐 때요, 명함 갖고 저 도양증권 다녀요. IBM 다닐 때 IBM 명함 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유심히 좀 좋게 봐요. 근데 내가 그거를 다 내려두고 나 혼자 딱 썼을 때, 명함도 없을 때 사람들이 업체랑 딱 만나잖아요. 쟤 뭐야? 저 쳐다도 안 봐요. 근데 내 말을 딱 한 번 들어줄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기술사나 이런 거를 가지고 있으면 기술사네? 그때 내 얘기를 한번 들어줘요. 그때 내가 똑바로 하면은 성공하고 뭐 그다음부터 능력이죠. 그다음부터 능력이에요. 예, 그래서 공부는 6월 달에 감리사를 붙는다 하더라도 그 후년 8월까지 약 2년 걸려서 기술사까지 그냥 다 같이 하세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가는 제가 분명히 얘기 드릴게요. 이것 때문에 제가 사실은 욕도 많이 먹는데요. 왜? 직설적, 김희선이 안티도 많죠. 배우 김희선 있잖아요. 김희선이 안티도 많아요. 좋아하는 사람 엄청 좋아하는데. 제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알아요, 그거를. 자, 여기, 블로그, 그죠? 블로그에 제가 뭐를 올려놨냐면, 아마 아시는 분 이미 있을 거예요. 전 굉장히 표현이 직설적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도 많아요. 사고도 많고.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엄청 좋아하는데, 뭐, TV에서는 트럼프 싫어하죠? 저는 엄청 좋아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명확해서. 네, 제가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자, 뭐냐면, 이거는 이제 필요 없고, 이거 필요 없고, 제가 여기에다가 매월 월급을 올려놨어요. 9월, 8월, 10월, 11월, 12월 매월 월급 명세서를 올려놨어요. 감리사와 그리고 DB 튜닝을 할 수 있는 사람, 모의 해킹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 그렇게 하면 누구나 돼요. 저만 되는 거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거 보면 알지. 제가 입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올려놔서 한번 봐보세요. 제가 무슨 짓을 하는지. 그리고 이 글을 보고 어떤 여자분이 자기도 좀 하고 싶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분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뭘 하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다가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월급이 한 200만 원 조금 넘어요. 조금 넘는데 그분한테 그럼 내가 하는 일 중에 뭘 할 수 있는지 체크해 달라고. 그래 체크해서 한 번의 기회를 줬는데 생각보다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분도 지금은 웬만한 대기업 과장 이상 받아요. 웬만한 대기업. 그래서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찡이나 또 하나는 어떤 기회들,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시고, 그래서 자격증과 더불어서 너무 자격증만 하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제게 아닙니다. 제게 아니고, 모의 해킹 이력이죠. 그죠? 공식적, 이거 뭔지 알죠? 기술자 신고제도. 그죠? 모의 해킹 경력이죠. 이 사람은 지금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이 이런 이력 갖는 사람 없죠. 여러분들도 이거 관리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보안기사에 있는 거랑 보안기사 있고 실전 모의 해킹을 해본 거랑은 다르죠. 다릅니다. 저는 이런 관리 안 해도 돼요. 없어도 엄청 많거든. 근데 성장하는 사람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꼭 관리하세요. 그러면 감리사가 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일을 다 장악할 수 있을 거예요. 양극화예요, 진짜로. 양극화입니다. 그래서 꼭 열심히 하시고요. 여기까지 일단은 내용은 얘기를 드리고, 기타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저희 사이트에서 이게 제일 좋아요. 일단 그러면 이거 강의 듣고 나서 처음에 가서 무슨 강의를 들어서 진행을 해야 됩니까? 처음에 가면요. 일단은 감리사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감리사가 뭐 다 좋긴 한데, 예? 아, 그래요? 예. 그럼 같이 얘기를 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제 할 때, 감리사, 아니, 여기에 이제는 들어오면 요 사이트도 있어요. 이제 여기도 같이 권한이 부여가 되거든요. 권한이 부여가 되면 제가 처음에 이제 원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여기에 보면 기출문제 있죠. 그럼 기출문제에 대한 풀이도 있습니다. 풀이 동영상도. 근데 그 풀이 동영상을 어떻게 보냐면 일단 대충 보는 거예요. 대충 봐서 아까 제가 강의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문제를 보고 한 문제 이거 어떻게 풀어야지 이렇게 안 보죠. 그냥 관련 주제들이 뭐가 있지? 그래야지 내가 중요한 걸 알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는 나중에라고요. 하나하나는. 그래서 일단은 대충 보세요. 풀이를. 그러면 과목별 동영상을 들을 때 내가 어떤 거에 집중을 해야 되고 여긴 그냥 넘어가도 되겠구나. 이 구분이 돼요. 모든 걸 다 집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걸.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교재는 두꺼운 책이 꼭 좋은 거 아니에요. 얇고 빨리 보는 게 최고예요. 모든 책은. 책은 다 좋아요. 책은. 근데 내가 빨리 돌릴 수 있는 거 있죠. 이게 제일 좋은 책이에요. 사실은. 이게 제일 좋은 책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숙달이 안 돼서 내가 예를 들어서 암기가 안 돼요. 그냥 간단해요. 그래서 이걸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름이 그냥 반복 훈련이에요. 이름이 반복 훈련이잖아요. 아무런 이론 설명 안 해요. 그냥 mp3를 끼고 CMMI 종류 뭐가 있고 CMMI 구성 요소 뭐가 있고 CMMI의 성숙도 단계 몇 단계 있고 이것만 계속 떠들어줘요. 끼고 다니라고요. 이거 뭘 모태로 만들었냐면 영어 학원 중에 시원스쿨 있죠. 시원스쿨에 그 사람이 강의하는 거 보고 제가 완전히 바꿔서 이걸 만든 거예요. 단순 암기로 자꾸 귀에다가 눌러주려고. 네, 그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보안기사야 완벽한 1등이죠. 잘 모르시겠지만 완벽한 1등이에요. 보안기사는 너무 좋아서 사실은 이거는 지금 가격이 16만 원인데 솔직히 제 주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160만 원 받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쵸? 전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겠죠? 자, 요게 아니구나. 저희는 동영상 강의가 너무 길어지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지겨워요. 동영상 강의가. 근데 일단은 동영상의 전체는 3개월에 한 번씩 다 바뀌어요. 다 바뀌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보죠.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보안기사에 나오는 모든 이론을 실무에서 할 수 있으면 실력이 대단한 거예요. 보안기사에 나오는 모든 이론을.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게 아마 저번 달에 했던 걸 거예요. 보안기사에 나오는 모든 이론을 실무에서 다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요것만 딱딱 따라가서 하면요. 그대로 스노트도 할 수 있고 악성 코드도 만들어낼 수 있고 악성 코드도 배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건 개발 보안인가 보네요. 그죠? 아까 봤던. 그래서 요 보안기사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얘기하면 계속 해보자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 네. 지금 인베스트에서 가장 핫한 사이트죠. 사실은. 여기에 이제 학생들만 오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많이 오고요. 굉장히 많이 와요. 정보보안 취업반. 취업반이니까 학생들만 올 것 같지만 절대로 안 그래요. 여기는 아까 그 이력, 아까 기술자 등급제도 그거 봤죠? 그 학생, 싱가포르에 취업이 됐어요. 취업이 돼서 대학교 졸업하면, 이렇게 거기에서 이제 일하면서 1년 있다가 돌아올 건데요. 네,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취업반은 제가 프로젝트에 데리고 들어가요. 왜? 그래서 제가 총괄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괄하고.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저 제안 발표 안 하고 감리할 때 총괄 절대 안 한다고. 피곤하거든요. 근데 그거 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제안 발표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 모의 해킹이나 웹 취약점을 점검했죠. 이 프로젝트를 추가 제안을 해버려요. 엄청 껴요. 엄청 껴요. 그리고 그 투입 인력에다가 제가 들어가면서 학생들이나 공부하는 사람을 한 명씩 꼭 데리고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 그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모의 해킹 할 때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디냐면 기반시설이에요. 기반시설. 기반시설은 진짜 어려워요. 기반시설. 웹 해킹 이런 거 되지도 않아요. 이제 그런 거 같이 고민하고 같이 개발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냥 얘기할 거는 제가 얘기할 건 거의 다 한 것 같고 질문이 있으면 제가 질문을 받을게요.